자, 안녕하세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차트를 읽어주는 남자 성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런 3일 연속, 4거래일 연속 조금 더 좋은 상승세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재차 상승 구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나 싶었으나 단기적인 지금 이런 이평선들을 어떻게 돌파를 이뤄내지 못하고 주가가 다시 한번 눌리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가 결국에는 어떠한 정보들을 토대로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정보들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는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를 좀 보기에 앞서서 미국 시장에 조금 더 주요한 움직임들이 추가적으로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미국의 지금 이런 고용지표 발표된 데이터들이 조금 더 이런 지금 하회되는 데이터들이 추가적으로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상승을 조금 더 어떻게 제한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을 했으나 결국 이 구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떻게 이런 단기적인 지수 관련된 추가적인 이런 매수세들이 붙어주면서 재차 상승 구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미국의 고용 지표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자, 지금 이런 미국의 결국 이런 고용 지수들이 예측보다 좀 더 어떻게 하회되는 데이터들이 나왔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서 자,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들은 충분히 높아졌어요. 자, 높아졌는데, 자, 우리 실질적으로 이런 삼성전자를 조금 더 따져봤을 때, 자, 삼성전자의 주가를 조금 더 지금 어떻게 견인시켰던 지금 메이저 주체들은 결국에는 외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외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외인들의 수급 물량들이 지금 어떻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또 이런 삼성전자 관련된 이런 외인들의 수급들이 추가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장중에 조금 더 우리는 이런 보수적인 움직임, 결국에는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조금 더 대응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들로 알려드리고자 한다면 11일과 10일 날 뭐 있어요? 자, 11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있고 12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과 옵션 이거 동시만기일이 있죠. 이게 동시만기일이 있는데 11일 날 이런 지금 이런 CPI 지수는 결국에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내 이런 데이터들이 좀 더 이런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50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어떻게 피커까지 지금 이런 지금 데이터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전에 봐왔던 이런 지금 어떻게 7월 달 이런 CPI 지수를 추가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근원 CPI를 추가적으로 봤어야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근원 CPI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자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봐왔던 건 밑에 있는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만 봤는데 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예요? 자,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미국 시장 내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보시게 되시면은 반등 구간이 나왔죠. 한 차례 반등 구간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볼 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금 어떻게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소비자 물가 지수들은 결국엔 낮게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미국의 실질적인 이런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들은 반등이 나왔다. 라는 거고 이를 통해서 자 9월 달에는 결국에는 뭐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추가적으로 높아졌긴 했지만 이에 따라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생산자 물가 지수들이 뭐예요? 상당히 높게 나왔죠. 이 점도 결국에는 생산자들이 결국엔 관세 관련된 부담감들이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 구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수적인 움직임들을 조금 더 취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10일 날 같은 경우에도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인데 자 이때는 조금 더 변동성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 왜 변동성들이 왜 나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면 현물과 선물이 있죠 주식시장에는 자, 현물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런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할 건데 자, 현물은 결국에는 주식을 사서 파는 것밖에 안 된다. 근데 선물은 내가 봤을 때 콜옵션도 있고 콜옵션도 있고 추가적으로 내가 주가가 하락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지금 베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롱과 있고
롱은 주가가 오른다에 지금 어떻게 좀 베팅을 하는 그런 선물 파생 시장 개념이고, 숏은 주가가 하락한다. 네, 그리고 콜옵션은 다들 아실 거예요. 콜옵션과 풀옵션. 자, 그에 따라서 자, 우리는 이 구간에 대한 조금 더 해지 전략들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냥 해지는 쉽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선물로 결국에는 내가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선물에서 지금 어떻게요? 숏으로 베팅하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한 다에 베팅을 해놓고, 이후에 반등 구간이 나온다 했을 때 자, 숏을 해놓고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매수.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변동성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선물 옵션 동시만결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지금 청산 물량들이 조금 더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내가 말하면은 지금 어떻게 주가가 상승 구간에 조금 더 접어들었을 때 제가 만약에 숏을 걸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물량들 정리를 해야겠죠.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추가적인 이런 청산 물량들 때문에 우리는 이번 주 내 결국 이러한 변동성들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지금 나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대응 방법도 너무나 궁금해 하실 우리 주주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 구간 지금 어떻게 단기적으로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구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런 외인들의 수급 물량들의 이탈에 의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런 이유는 지금 단기적인 이런 3거래일 연속 지금 외인들의 수급 물량들이 꾸준하게 들어왔지만, 9월 5일날 제가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자, 구독자분들과 주주 여러분들 함께하는 소통방에서 3거래일 연속 조금 더 이런 추가적인 외인들의 물량들이 어떻게 지금 다시 한번 21선 지금 단기적인 이평선들 추가적으로 돌파 이뤄내지 못하면서 단기적으로 이런 수급 물량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조금 더 어떻게 단기적인 이평선들을 추가적으로 돌파를 이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가는 어떻게 외인들의 수급 물량과 앞전에 말씀드렸던 나스닥, 결국엔 조금 더 나스닥의 하락에 의한 결국엔 단기적인 외인들의 수급 물량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자, 밑에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 오늘 결국에는 이런 단기적인 고점 자리에서 물량 정리하죠. 자, 물량 정리해야 되고, 이후에 결국에는 조금 더 어떻게 앞전에 말씀드렸던 11일과 14일 날 이런 변동성에 의해서 추가적인 이런 바닥 자리가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자, 우리 수익을 조금 더 가져가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실시간 대응 너무나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 결국엔 단기적인 이런 반등 자리 나올 건데, 자, 우리 그는 물량 안 들어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자, 그걸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내가 아무리 결국에는 뭐 어떻게 수익률, 그러니까 뭐 손실을 조금 더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유 비중이 100%로 들어가신 분들이랑, 그리고 뭐 70%, 50%뭐 물론 비중마다 다 다르긴 하겠죠. 자, 비중이 다를 텐데,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자, 결국에는 보유 비중 안 덜어내고, 결국 주가가 단기적인 이런 하락 구간 만들어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내가 계속 이 구간에 대해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이런 변동성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고 했을 때, 주가 단기적으로 더 빠질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급락은 하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주가가 더 빠진다고 했을 때, 이 구간에 대한 조금 더 심적인 고통들과, 결국에는 내가 위 구간에서 만약에 손실이 만약에 2%, 3%라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물량들 추가적으로 덜어내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구간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들어갔을 때, 자, 이때 매수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보유 비중이 만약에 70%를 만약에 손절을 쳤다라고 했을 때 2%, 3% 되는 자, 이런 마이너스 퍼센트 물량들이 결국에는 손절이 나오는 건데, 자, 밑에서 자, 추가적으로 내가 80%의 어떻게 보유 비중을 추가적으로 10%죠. 10%의 보유 비중을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재차 상승구가 나왔을 때 좀 전에 앞전에 손절 나왔던 2%의 이런 물량들 추가적으로 다 어떻게 메꿀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구간에 대해서 뭐예요?
뭐 손절도 지금 어떻게 추가적인 이러한 어떻게 용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자, 윗구간은 오늘 단기적인 이런 고점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뭐 단기적이나 어떻게 밑에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위 구간에서 내가 한번 리스크 한번 관리하고 그리고 이후에 결국엔 단기적인 바닥자리 나왔을 때 내가 조금 더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을 조금 더 가져가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주주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직장 다니시고 일가도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조금 더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을 다녀봤는데 그 직장 다녀보니까 맨날 차트 보고 그리고 수급도 맨날 확인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뭐 있어요? 결국은 기술적 분석하고 재료적인 부분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직장 다니면서 하니까 결국엔 이게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조급하게. 저는 화장실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결국엔 손실을 많이 지금 어떻게 잃었죠. 잃었고 결국에는 2억 많이 까먹었는데 근데 지금 전업 투자자 하면서 저는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추가적으로 그냥 차트도 맨날 지금 어떻게 장 시작과 동시에 계속 꾸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어떻게 손도 추가적으로 다 메꿨다. 저는 지금 이제 수익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번 연도만 거의 7천만 원 이상 결국엔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주주 여러분들 이런 실시간 대응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소통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통이라고 자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시고 자 이 구간 결국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얼마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고 이런 수익률을 통해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복리시고 또 우리의 보유 시드를 추가적으로 굴려갈 수 있다라고 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소통방에서는 무엇을 하냐 조금 더 궁금해하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우리 앞전에 말씀드렸던 결국에는 지금 미국가 결국엔 보수적인 이런 하락을 조금 더 우리는 예상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는 그러면은 자 단기적인 고점 자리에서 자 매도 진행해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장중 계속 이러하지 어떻게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매도 관련된 시그널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자 매도 타점들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자, 11일 날에 자, 이런 CPI 지수 발표가 있고 자, 12일 날 뭐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선물과 옵션 동시반기일 있죠. 자, 이에 따른 결국에 변동성들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11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미국 시간으로 지금 어떻게 새벽 시간대 또 이제 방송이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새벽 시간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 구간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들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드리고 있고요. 10일 날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관련된 이런 변동성들 추가적인 이런 프로그램과 또 단기적인 이런 수급 그리고 이러한 선물 관련된 추가적인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이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러한 수익률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정의 선물도 들고 왔거든요. 자, 이 선물은 뭐냐면요. 자, 앞서 말씀드린 정보 이외에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의 하나여 소정의 선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선물은 바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폭등 인바 황제주 공개. 자, 황제주 히든입니다. 자, 이 황제주 히든이 뭐냐? 결국에는 지금 엄청 핫한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고요. 자, 이런 정보들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패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지금 보실 차트는 인벤티지 랩이라는 차트인데, 자, 인벤티지 랩. 자, 이때 상승 보시면은 강한 거래량 이용해서 상승 한번 올리고 이후에 고점에서 어떻게 돼요? 자, 물량들 던지면서 하락형 매집 패턴. 결국에는 금액대를 조금 더 싸게 샀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물량들 많이 모은 거 어떻게 돼?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자, 지루한 횡보장 가져가다가 결국에는 상승을 이뤄내죠. 자, 이러한 패턴들 이후에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있었고 급등도 7배나 급등했다. 자, 이런 패턴들 보이시죠? 근데 이러한 패턴들 인벤티지 랩에서만 나타났냐?
아니냐? 아니죠. 자, 이거는 셀바스 AI라는 차트인데, 자, 이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 구간에서도 어떻게 강한 거래량 상승에서 자, 주가를 끌어올린 이후에, 자, 고점 이후에 어떻게 되죠? 하락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자 매집을 시작을 하는데, 이 구간 매집한 구간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거래량을 이용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킨다. 자,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데 봤을 때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이 구간에서 사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 사냐, 추격 매수를 하냐 아니면 이런 정보들을 알고 우리가 조금 더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사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자 황금이라고 문자 한번 주시면은 아직 지금 이러한 급등들이 일어나지 않은 종목들 제가 추천을 해 드릴 거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보유 시드를 지키는 거는 결국에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다. 그 결국에 봤을 때 이 구간이 리스크가 있겠어요? 아니면 이 구간이 리스크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트럼프 끈질기게 결국에는 설득을 시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엔 뭐로 볼 수 있냐? 엔비디아 관련된 성장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중국 수출을 뚫어냄으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성장력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들 조금 더 담아 가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런 이제 급등 안 나온 종목들 뿐만 아니라 결국엔 수익률도 얻어 가셔라 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러한 이제 영상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감사합니다.